음식점 하시는 분인데 부가세 공제를 너무 많이 받으셨던 거예요. 사적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세 공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오셨을 때 그게 이제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저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또 되게 약간 울컥하는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 신고가 끝나가지고 이제 예상세금까지 안내를 드렸는데 다른 데서 그냥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에 의뢰를 했는데 세금이 뭐 몇백만 원 차이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그분이 출산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산후조리 비용이나 이런 산부인과 비용 같은 거를 어떻게 묘수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다 공제를 받게 줬대요. 콧구멍. 되게 든든하다. 너무 많은데. 이거는 과해. 얼굴 가려. 나 지금 좋은데 이거. 아 너무 웃겨. 그냥 요거 하나만 해. 요거 하나만. 아니 이거 너무 많이 넣으면은. 잠깐만. 책 좀 막 올려놓을까? 책을 차라리?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업 전에 알아야 되는 내용들 좀 살펴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창업하신 이후에 어떤 것들을 좀 잘하시면은 절세할 수가 있을지, 또 꼭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게 또 팁이 있을지 이런 것들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아라 세무사님 먼저 좀 어떤 것 좀 팁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전 시간에 얘기한 거랑 연장되는 부분인데, 현금영수증 미발급 부분. 이게 교육서비스업은 이렇게 10만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받으면 무조건 이제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안 하셨다고, 발급을 안 하셨다가 여기 항상, 근데 그 다음 연도 1월쯤에 그분들이 연말정산 하시니까 그때 가서 이제 작년 거 1년치 끊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 교육비영수증이랑 같이. 그런 경우에는 사실 현금영수증이라는 게 전년도로 소급해서 발급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곤란해지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거를 조금 미리미리 챙겨주시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학부모님이랑 원만하게 조금 해결을 하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에 이렇게 신고까지 이어지고, 그런 경우 이제 20% 가산세잖아요, 미발급이. 또 약간 의도적으로 그렇게 또 그런 경우도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포상금 예. 있죠. 이게 1,000만 원에 대해서 안 하면 200만 원 가산세니까 세금 신고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학원 그 원장님들 어떻게 관리해 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리 조금 매달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매번 발행을 하신다고 해도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도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학부모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네. 그러면은 저희 국세청 자진발급번호 있잖아요. 그런 걸로 미리 좀 몇 건 끊어두셨다가 그분이랑 다시 뭐 연락이 되거나 그분이 요청을 했을 때 그거를 좀 교부를 해드려라 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국세청 자진 발급 번호는 010-000-1234. 010-000-1234. 그리고 현금영수증 말씀 주셔가지고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희 또 엑스퍼트에서는 매출 보고서라고 해서 앱으로, 카카오톡으로 그런 것들이 이번 달 뭐 카드는 얼마나 결제됐는지 매달 또 이제 레포트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소득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 후에 사장님들께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세금 신고를 할 텐데, 그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신고할 때 소득률인 거죠. 당연히 원칙은 사업장에 실질대로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과 또 다른 경우들이 간혹 생기다 보니까 최소한 그 업종의 평균 소득률은 반드시 그렇게 준수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리면서 신고를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이제 학원 원장님들이나 관장님들 소득 신고하면서 가장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다른 데서 이관 오신 경우인데 저희는 이제 이관을 오시면은 전년도랑 몇 년치 신고를 좀 한번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소득률이 이제 계속해서 3%, 막 4% 학원인데 거의 뭐 도소매보다 이익률이 적은 거죠. 거의 그 정도면 거의 주유소 소득률인데. 그런 게 몇 년간 이어지고,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가 신고 안내문에 소득률 저조하다고 경고가 뜨거든요. 예전에 국세청 세무서에서 소득률 저조 안내 대상이라는 명단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소득세 이제 간담회할 때 아예 그 담당 세무 리스트를 줬어요. 나눠줬었죠. 그게 딱 코로나 시점 이후로 안 줬어요. 지금은 우편으로 등기로 주죠. 그거를 이제 박상현 세무사하고 관련된 거래처들이 쭉 줬었거든요. 자녀 그 성적표 받는 것처럼. 근데 그거 받아서 바로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세금 신고가 좀 수월하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의외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계 구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기계 구입에 대한 금액의 한 10% 정도를 투자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은근히 놓치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구입도 구입이지만 금융리스로 기계 구입할 때도
사업자로 해당되거든요. 이 규정 자체를 좀 활용해서 또 2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좀 소득 금액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좀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좀 적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감면을 받지 않고 그렇게 기계 구입하신 경우에 투자 세액 공제를 받아서 오히려 2월 시켜서 차후에 세액 공제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활용하면 좀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업종별 또 전문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제조업이면 제조업마다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혜택도 학원업, 여러 가지 업종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그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로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 같고, 저는 사실은 창업 이후에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한 사례를 하나 생각을 한 건데요. 이거는 좀 죄송하지만 다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좀 이전이 된 케이스였는데, 기존에 사실은 처음에 창업을 하시고 사업자를 내시고 100% 소득세 감면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2년 정도 받고 계셨는데 오히려 법인 전환을 했는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법인 전환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금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전환을 하면은 사실은 이런 감면이 승계가 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컨설팅을 못 받으시고 가만히 개인 사업자로 있었으면은 100% 감면은 5년간 받을 수 있었는데 2년만 받고 나머지 사실은 3년간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업종별 전문성을 조금 더 강조 드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사례인데 반대로 이제 요즘 고용증대 세액공제 많잖아요. 적용받을 수 있는 업체들 많잖아요. 근데 대표님들께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이제 신규 설립을 했는데, 이 대표님이 이 신규 법인의 특수관계자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 있던 직원을 법인으로 이쪽에서 퇴사 처리하고 이쪽으로 승계를 했는데, 이게 사실 고용 승계이기 때문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 세액공제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 2년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 나오고 결국은 추징당하는 또 사례가 있었거든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받는다라는 거, 그걸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감면을 적용받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사장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문가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정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혹시 또 세금 폭탄 사례 아시는 거? 저 아까 그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해서 썰 하나 풀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법인 사업자를 하나를 내고 개인 사업자를 하나를 운영을 하셔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 매출인데 개인 쪽으로 이제 현금 매출을 받고, 근데 그게 하필이면 CMS로 받은 거죠.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근데 법인은 아예 매출이 없는 걸로 계속 무실적으로 신고를 한 거죠. 이런 경우는 되게 안타까운 게, 거래하는 데가 한 군데만 그거를 찔러도 바로 줄줄이 사탕으로 다 이게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까지 몇 년치 신고 안 했던 세금에다가 20% 가산세까지 해서 갑자기 좀 예상하지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이하는 경우도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식점 하시는 분인데 좀 어떻게 처리를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가세 공제를 너무 많이 받으셨던 거예요. 사적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세 공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오셨을 때 그게 이제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부가세 공제 받으실 때도 사업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공제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또 되게 약간 울컥하는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 신고대리 고객님 제가 이제 처리해드린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조금 이제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특별히 부탁을 좀 잘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진짜 신경을 써서 해드렸거든요. 근데 신고가 끝나가지고 이제 예상세금까지 안내를 드렸는데 다른 데서 그냥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저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갑자기 또 울컥하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드리겠다고 했는데, 다른 데 의뢰를 했는데 세금이 뭐 몇백만 원 차이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출산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산후조리 비용이나 이런 산부인과 비용 같은 거를 어떻게 묘수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다 공제를 받게 줬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별을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추징 당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사업을 처음 하실 때 간이가세자로 많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가세자면 세금 안 나오는 줄 알고 이거 세금도 안 나오니까 증빙 뭐 안 받아도 되지, 뭐 주변에 들어보니까 세금 안 나오는데, 이러다가 정말로 증빙을 하나도 안 받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 신고할 때 되니까 매출은 진짜 한 5, 6억 되는데 증빙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소득세 신고할 때 순이익이 뭐 2, 3억, 3, 4억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결국에는 사업 초기부터
초기부터 증빙 관리가 중요하고 사업 초기부터 세무 관리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상담을 좀 받고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다 경비 처리하는 방법 사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또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또 부가세, 소득세의 또 차이를 어떻게 보면 구별 못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소득세와 부가세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라고 하더라도 좀 관리를 좀 잘 받으셔야 되는 거죠. 저희 그 면세 사업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소득세도 면세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거 웃으면 안 돼요. 정말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직 초기 사업이나 영세하신 분들은 소득세도 보통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좀 안내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세금 폭탄 사례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실제 이제 아까 창업하기 전과 또 연계되는 부분인데, 사업자를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던 분이 이제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업종 추가를 했는데 오히려 또 업종 추가한 사업이 오히려 더 잘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작고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분이 더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할 거였으면 별도로 우리가 또 법인 사업자를 하거나 다른 주소지에서 좀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혼자 스스로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금 폭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뭐 제가 계속 강조드리긴 하지만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꼭 상담 받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적용 가능한 이런 세제 혜택들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하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꼭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보면 그 경고 가끔 뜨잖아요. 직원 인건비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주의도 좀 대표님들께서, 사장님들께서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4대 보험 직원인데 프리랜서를 신고하는 경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거의 본인이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면서 동일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신고하다 보면 세무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랑도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전문가랑 상의하셔가지고 잘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창업 전 그리고 창업 후로 나눠서 아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겪었던 세금 폭탄 사례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엑스퍼트를 만나면 이런 세금 폭탄 없이 최고의 절세, 그리고 업종별로 맞춤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